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미국 25대 은행 중 60% 비트코인 서비스 진출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들 사이에서 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위 25개 은행 가운데 60%가 이미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이제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의 상위 25개 은행 중 60%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이제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들만 해도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이런 엄청난 대형 은행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리스트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금 큰 기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대부분 이제 이미 시작을 한 곳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트는 곳도 있고 ETF를 출시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나 수탁이나 고객 대상 중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에 출시를 하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탠다드 차트에서는 이 미국의 은행들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5천억 달러 이상 빼앗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은행들이 2028년 말까지 이 5천억 달러, 약 718조 원 이상의 예금을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잃을 것이다 라고 스탠다드 차트에서 이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역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한 예금 손실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결제 네트워크와 기타 이 핵심 은행 활동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미국 은행 섹터는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들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법정인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 연방 준비제도의 이제 법적 틀,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 이자 지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은행에서 이걸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예금들이 다 빠져나가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으로 옮겨갈까봐 이게 지금 은행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막으려고 지금 이자 지급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이자 지급하는 게 정말 강력하다라는 걸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금융 안정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 자금이 빠져나갈까봐 은행에서는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이 뭐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합니다. 미국 전용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출시를 하는 거고요. USDT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이제 USDT를 사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용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이제 테더에서 출시를 한 겁니다. 이건 이제 미국 전용이에요. 미국에서 규제에 맞게 지금 발행이 되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지역은행이나 실질적으로 그 은행권에서 굉장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들이 본격적으로 결제, 보관 수단으로 이제 자리 잡을 경우에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 규모가 최대 3분의 1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들이 은행에서 빠져나가서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스테이블코인이 왜 이제 곽강을 받느냐? 결국에는 은행 예금과 달리 24시간 송금이 이제 가능하고 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디파이와 즉시 연결이 되죠. 현금성 자산을 굳이 은행에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은행 만약에 이자까지 지급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은행 예금은 거의 예금 그 이자 지급을 해주지 않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3, 4%까지도. 그러니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도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 9일 정부에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목표까지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죠. 무조건 쓰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 디지털 화폐는 중요한 이 금융 유통에 대한 화폐가 될 것이고 이건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이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또한 이 코스피 3천 코스닥 3천을 이제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게 지금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을 통한 코스닥 3천 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덩달아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두나무, 이 업비트 회사죠.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국내 1위 거래소. 이것과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웹3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나무가 지닌 가상자산 기술력에 이제 네이버의 이용자 데이터와 AI를 결합해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가시화한다라는 전략이고요. 카카오 또한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TF를 이제 결성하고 이제 가상자산 인프라 확장과 기술력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기회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용자들 지금 카카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도 이 중요한 이 스테이블코인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가져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 주가도 그렇고 지금 모두 다 엄청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그렇고 월봉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초창기 이제 네이버는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주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모아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카카오페이도 지금 가격이 바닥권에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기만 했었고 이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한번 있으면서 한번 급등하는 양상들이 있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 개화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개화기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요소가 되겠죠. 자, 코인베이스 한국 진출설 확대라는 기사 어제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코인원이 이제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루머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코인원은 이제 국내 3위 거래소인데 이 코인베이스와의 지분 매각 협의서를 이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그 코인원만 지금 아직까지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부분 업비트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주요적으로 이 거래소들과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요. 코인원뿐만 아니라 이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 코빗 인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그리고 바이낸스도 최근 5위 거래소인 코팍스 인수에 대한 최종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코인원도 결국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빗썸까지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 제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제휴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됩니다.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뭐 뒤에서 아마 그 관련된 것들을 또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컴투스, 결국에는 이 코인원과 관련된 기업은 이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코인원 지분을 30% 이상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분 가치 평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코인원 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이 이제 코인 발행 길도 열립니다. 9년 만에 ICO가 지금 허용되는 건데요. 이것도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국내 기업이 이제 주식처럼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겁니다. 정부가 전면 금지됐던 토큰 세일을 조건부로 이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2017년 ICO 금지 이후 9년 만에 정책이 바뀐 겁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코인에 대한 이 규제들이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ICO까지 풀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주식 발행이 아니라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신고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무조건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업 구조와 토큰 설계, 이 자금 사업 계획 등 이런 것들을 담은 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이제 제출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이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한 전제로 이 ICO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허가나 승인 개념이 아니라 이 신고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 판단을 결국에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부분들도 제가 정보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만약 ICO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IPO, 이 기업의 주식 상장하는 것과 유사해요. 근데 접근성이 ICO가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O는 이미 시장이 포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증권 시장이나 이 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기가 엄청 힘들어요. 경쟁도 너무 심하고. 근데 이제 ICO 같은 경우는 경쟁이 훨씬 덜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 이 ICO가 허용되는 이제 초기 시점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현금한국 일본의 반전,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매션 타고 일상으로. 자,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가 이미 이제 발행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는 늦다고 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엔 현금 사용량이 워낙 높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비현금 결제 비중이 40%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92%, 미국이 92%, 중국이 91%인데 격차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걸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JPYC라는 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게 확장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라인을 이용하는 거죠. 일본의 1위 이 메신저 업체죠. 라인, 네이버가 원래 소유했던 기업이었는데, 그 라인을 타고 이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유통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에도 당연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발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뭘 타고 갈 것이냐. 결국엔 메신저 기반 플랫폼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죠.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가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도 주목해야 되고, 네이버도 물론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이버도 워낙 지금 많이 사용하는 국내 가장 1위의 이 검색 엔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이버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곽강을 받을수록 이 두 축은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